이게 파병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조 의원님, 파병이냐 용병이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인민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병으로 가든 용병으로 가든 포로로 잡혀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전사라든지 아니면 이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해요. 용병이든 파병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파병이라면 교전 상대국 간의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 국내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우 다요. 그러니까 국제법상은 북한은 별개 국가죠. 그러니까 아까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지 말라고 DPRK라고 부르라는 거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북한은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 국제법과 우리 법이 이제 충돌하는데 만일에 어느 경우든 귀순 의사,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파병이나 용병이냐고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심리전 등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님,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 가능성 보십니까? 저는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저 국제법이라든지 그게 군사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관련해서 뭐 민주당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고 있습니까? 거기 군인들도 포함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군인의 의지라는 게 뭐 좀 어불성성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만에 하나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전투를 포기하고 귀순 의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은 예. 저는 그런 심리전이 만약 먹힌다면 해서 그분들이 넘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북한이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굳이 숨기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다. 김 전 대변인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어쩌려고 그러냐, 오해를 사고 싶으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위기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한다, 그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상무기 제공을 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나온 것처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적으로 신문하고 심리전을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포로가 있다면 북한군 포로까지도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한반도 안으로 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반도 내의 전쟁으로 이렇게 크게 또 확전 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뭐 말씀을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급 주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윤 대통령이 발언을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한된 갈등이었는데 이게 북한이 끼어들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개입 여지가 생기면서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강요된 연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전쟁 아니니까 관심 끄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기서 있는 모든 북한군의 행위나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 지키기 위협이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전쟁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된다. 이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바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양한 단계적 옵션을 가지고 최악으로 가는 게 일단 막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파병이라는 선을 넘었지만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 두 번째 선을 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막아야 되고요. 우리가 카드로. 만일에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도 단계적으로 많은 카드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 한꺼번에 모든 카드를 쓰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너무 깊이 연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다양하게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현재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이나 아주 적극적이거나 이 두 가지 극단은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이제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확실한 건 안보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되고 강제적으로 연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를 찾아서 이 사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연일 우리나라의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어떤 무시무시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사안과 지금 러우 전쟁 사안을 북한이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능할까요? 예, 오늘 아침 9시 반에 조선중앙텔레비전 보고 왔는데요. 그 무인기 관련 국방성 담화를 발표했고 그 직후에 바로 6.25 때 입대 탄원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서 체제를 결속시키고 예. 러우 전쟁 파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보고 조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